예, 하루 잘 쉬었습니까? 10월 10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시장 시그널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는 5% 젤리 실전 투자 채널이고요. 자, 월 양봉, 항상 기다렸던 월 양봉을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자, 미국은 어제 다우나 S&P가 또 신고가를 갔어요. 물론 나스닥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종목 장세 흐름 보이면서 이틀간 상당히 좋았고요. AI 관련 얘기 드릴 것 중에 매년 이쯤 되면 노벨상 수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AI 쪽이 노벨상을 많이 석권을 했어요. 내용 전해드릴 거고, 자, 우리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도 중에서 B2B 대장인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근처가 다 왔네요. 자,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이 돌입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와 이쪽으로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틀 동안 미국이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오늘도 음봉이었어요. 좀 약하죠. 또 삼성전자 아직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종목은 또 다 오르긴 했어요. 오늘 또 바이오도 되게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서서히 보이는 또 시장에 좋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지 우리나라에서 힘을 내실 때입니다. 자, 계속 좋은 빅바이오들의 신고가 모드 속에서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보시면 우리 보던 종목 중에 빅에로 기술 수출 계약이 엄청 크게 나온 것도 있고, 뭐 단타도 있었지만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공부할 거리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얘 반도체가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서 또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하이닉스는 또 반등을 많이 줬어요. 대장이고 탄력이 좋죠. 자, 그리고 한국 증시가 정말 안 좋한데도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힘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정시 부양을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진 않지만 이런 모드를 제가 보면서 진짜 요새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셨 분도 계시겠지만 WGBI라고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그저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금융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선진 지수예요. 이런 의미를 보면서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S&P 500, 다우가 또 신고가를 이어갔어요. 추세 여전히 좋습니다. 상방이지만 등락이 나스닥 등락인다 하더라도 좋아요. 종목들이 다 좋고, 근데 왜 등락이냐면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 금융들의 살짝 일부, 그 다음에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니까 중소형주 러셀, AI 속에서도 B2B든 B2C든 약간 분산되면서 종목이 분산되는 게 있어요. 그런 면 때문이고, 혹시나 단기로 중동은 이거는 확 빠졌습니다. 중동은 빼고 이런 것 때문에 추세는 좋지만 나스닥은 상방 등락하는 그런 흐름 보시면 되고, 어쨌든 주도주 찾으면 그런 것들이 종목장으로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저번에 비컷 이후에 미친 고용 경기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못해 이래 되면 다시 물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견조와 연착륙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연착륙 관련 여러 가지 매파 연준 위원들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 소개는 못 시켜드리겠지만 흐름상 지금 파울이 말했던 11, 12월 달에 25pp가 아니라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다시 금리 안 내주니까 정시에 이런 얘기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경기가 계속 기준입니다. 미국 경기가 괜찮으면 금리도 떨어지고 오히려 정시에 좋은 거예요. 그런 면을 해석해 주시고,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저희는 물론 현금 20, 30%, 20% 더 들고 변동성 대비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버블 유동성, 제가 21세기 들어서 대선 이후에 한 번도 못 오른 적이 없다. 어쨌든 저쨌든 그러면 이렇게 드리면서 상방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이랑 내일 또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일단 무난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천재집에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밀턴, 이름이 밀턴인데 상당히 큽니다. 이게 5등급이 최고 등급이에요. 21세기 들어서 아마 16번밖에 안 생겼던 대규모인데, 물론 지금은 규모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 같은 데 보시면 엄청 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걱정인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7월 달에 허리케인 왔었잖아요. 11월 달 경제 지표에 살짝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영향을 줄 거라 보고
11월 달에 발표될 것도 미리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AI 성장이나 이쪽을 근래 들면 엔비디아, 블랙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다음 폭스콘, FTS, TSMC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 블랙엘의 인세인 뭐 이런 미친 수요 때문에 엔비디아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슈만큼도 얘기 드렸지만 신고가 될지 안 될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죠. 우리는 뭐 조금씩 팔고 있지만 파트 2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자, 우리 롱숏 쳤던 그 삼전을 그렇게 하이닉스 안 좋게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롱으로 부르는 엔비디아에서는 또 엄청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 2025년 내년에 1분기 매출되면 올 11월부터 12월도 본격 출하되는 이 블랙엘이 기존에 잘 가던 호퍼 시스템을 넘을 거라 했습니다. 뭐냐, 수년이 잘 되고 블랙엘로 잘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성장과 주가 영향을 주고 있다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노벨상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벨 물리학상 최고권이죠. 노벨 화학상 최고권입니다. 그 진짜 우리 옛날 위인전에 봤던 분들이 이걸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데 올해는 특이한 게 두 개 다 AI예요. AI 다 AI 관련입니다.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분, 알파고 아시죠? 그때 우리 바둑 두면서 인간을 이겼던 알파고를 만들었던 구글의 CEO 흐사비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들이 노벨상을 다 받았어요. 따지면 과학상 쪽에서는 AI 쪽이 다 휩쓸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AI 빅뱅을 제가 몇 년, 10년 말씀드리고 있지만 AI가 인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 이걸 이미 공식 인정한 거라 보시면 돼요. AI 빅뱅이 쉽게 꺼진다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뭐 박빙인데 뭐 트럼프 살짝 올라가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되면은 후보별로 어디가 수혜 볼 거냐 막 따지는 글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지 마세요. 안 맞을 겁니다 아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나 걱정을 좀 줄여두시고, 대신에 제가 봤을 때 좋은 거 있죠. 기술 패권의 가장 중심인 AI 반도체는 둘 다 괜찮게 봐요. 거기에다 바이오는 또 키워야 되죠. 또 실제로 AI와 바이오가 둘이 연결돼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가장 확장하고 키울 수 있는 게 다시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바이오 정말 좋게 보고 AI 빅뱅 사이클을 크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방산까지 실제로 나온 뉴스와 돈의 흐름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에 실제로 지용시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대선할 때 대통령도 뽑지만 의회 선거가 있잖아요. 그 공화당 그 상원과 하원을 뽑는데 뭐 둘 다 다수당이 지금은 상원이 민주당이고 하원이 공화당 맞죠? 그게 좀 바뀔 확률이 있다는 전망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돼요. 지금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브랭도도 마찬가지로 IB나 금융계 쪽이 실적이 나올 텐데 주가 다 신고가입니다. 다 좋아요. 금융 리스크는 말도 안 되고 어쨌든 미국은 흐름이 좋은 어닝 시즌으로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묵직한 매크로, 제가 4%대까지 왔으니까 미국 경기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금리인데 4% 살짝 넘어갔어요. 야, 그럼 너무 금리 올라서 또 돈이 굴러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계속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돈을 찍고 있거든요, 국채를요. 그것 때문에 금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영향을 보시면 됩니다. 감안해서 보세요. 자, 비미국은 중국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말씀 더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금리나 글로벌적으로 유동성과 부양책 하는 모드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신고가 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과 홍콩이, 제가 홍콩 H 지수가 10월달 들어오면서 8,000포인트부터 이제 변동성 구간이다. 근데 보셨겠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들어오면은 그때 중국장을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그런 아주 빅 롤러코스터인데 오늘 또 올랐어요. 오늘 또 올랐는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급락을 출렁거리다 오늘 또 3-4% 올랐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또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뭐 트위터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빠졌던 거는 경기 부양책, 돈을 10조 위원이나 막 쏟아붓는다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별로 안 났어. 급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12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에 제대로 된 재정정책이나 추가 부양책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반등을 주겠죠. 이걸 제가 맞추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락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 올라오기 때문에 언더슈팅된 과다한 면이 조금 캐치업되는 정도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우리나라
지금은 삼전 때문에 외국인이 그렇게 안 사요, 우리나라를. 하지만 삼전과 흐름을 제가 전체로 MSCI 볼 때도 들어올 수 있는 흐름 때문에 한국의 수급 때문에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만 TSMC와 폭스콘 얘기 드렸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워낙 좋다. 폭스콘은 세계 최대 공장을 엔비디아의 공장 그 칩을 갖다 블랙록 갖다 대기 때 만든다 했는데 어제는 장소까지 공개했어요. 야, 사실 멕시코에 질 거야. 한다는 얘기죠.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블랙웰 수요나 이쪽이 탄탄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신고가 근처, TSMC 신고가 근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계속 말씀드렸던 전략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TSMC도. 하지만 TSMC는 이머징이었잖아. 그래가 지금 중국같이 보면 조금 더 남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분할 일정 말씀드리고 있죠. 실적을 또 3분기 9월 되게 좋게 냈어요. 실적 발표는 TSMC는 10월 17일 납니다.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일본은 그때 야 금리 인상 지금 안 해. 그러고 나서 엔화 더 빠졌어요. 이제 149엔대까지 되면서 또 니케는 상승했습니다. 자, 모두의 제가 중동 이슈는 이제 좀 보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중동 전체로도 휴전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78불 90달러가 했었잖아요. 80달러에서 72불까지 빠졌어요. 지금은 73불 정도 돼 있는데 하지만 미국은 야 사실 무근이야. 이스라엘 공격해야 되는데 뭐 지금 석유 수출은 아니더라도 군사 지역을 폭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되게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보는 거는 유가 자체로 보고 여전히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 우리 증시에 보는 영향은 축소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그렇게 안 좋다는데 우리 종목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월봉, 그 다음에 일봉은 음봉이에요. 자, 미국이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왜 이밖에 못 올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고가 같던 그 우리 종목들 위주로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희망 고문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을 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괜찮아요. 예, 뭐 어쨌든 반등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래 한국 금융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증시나 방금 지금 말씀드릴 채권 이건 둘 다 이머징이에요. 개발 도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뒤에 말씀드릴 FTSE, 파이낸셜 타임즈 이쪽 영국 지수거든요. 이거는 전체 글로벌 머니에서 5% 10%가 안 돼요. 제일 큰 거는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입니다. 그 미국 지수거든요. 걔들이 90%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증시가 이머징입니다. 중국보다 대만보다 인도보다 더 뒤에 있잖아요. 그런 면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채권이 WGBI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대가 좀 낮았는데 편입이 잘 됐어요. 이거는 되면 선진국입니다. 23개 몇 개국에 편입된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원래 채권이라는 거는 안정성을 대표합니다. 채권이 된다는 거는 안정성, 이자 받아 먹고 발행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가시는 거잖아요. 정시라는 거는 성장성이에요. 그 채권은 안정성, 정시는 주식은 성장성인데 우리나라 안정성은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아직 못 됐던 부분이 되면서 안정감이 더 보강됐습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면 우리나라도 국채 발행을 해요. 국채 발행을 200조씩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되면 더 이제 신빙성이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50조에서 80조 뭐 추산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추가로 발행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팡팡은 아니지만 이 정도를 찍는 게 어딥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쯤 되거든요. 10% 정도를 추가로 더 재정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 편입되는 건 내년 11월이지만 올해는 기대감, 실제로 내년 하반기 전에부터는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도 금리를 가만히 있어도 0.2나 0.6 정도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정할 수 있는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밸류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정이 정말 타이트하잖아. 우리나라 재정이 빵꾸 났거든요. 근데 이런 면이 되게 되면 어쨌든 국채 발행을 좀 더해서 지금 건전재정 물론 추가하고 있지만 재정정책을 좀 더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 약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성장대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면을 되게 좋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오시는 흐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이 서서히 이제 좀 서광이 보이는 우리 한국 금융도 주식이든 채권이든 선진국으로 조금씩 아직 MSCI 주식이 가장 크지만
아직 택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서광이 보인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FTS에서도 뭐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하는 게 겁내지 말라 했어요.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장난 많이 치고 우리나라 호작질하는 외국인들은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매도 재개하게 될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어쩌다 뭐 자조적이다 뭐 수급이 어떻다 금투세 하는 WGI 말씀 다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2016년 말에 한일이 그렇게 때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돼서 정말 안 좋았던 시기 있거든요. 올해 그때 바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 대선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얘기 드리는 것처럼 올해 지금 여기에서 너무 싸기 때문에 올해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 봐요. 자,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3전을 팔았습니다. 분명히 변곡점이 지나고 실적이 나왔는데 어쨌든 서서히 흐름을 보면서 아직도 어쨌든 안 돌았어요. 3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다른 종목들이 또 팡팡 튑니다. 오늘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요. 다른 소부장도 반등을 많이 줬어요.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동학개미가 외국인 처음 이길 때처럼 밑에서 지금도 정말 사고 있어요. 거래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개미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3전이 바닥 내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분명히 상방으로 변하는 게 저는 보고 있어요. 3전만 바뀌면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AI 반도체가 겨울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죠. 자, 나머지 소부장 같은 것들은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바이오들이 많이 출렁거리긴 했어요. 아침에도 좀 밀렸다가 뭐 딴 데도 갔다가 뭐 그랬는데 분명히 올해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의 이 K바이오는 레벨업 됩니다. 레벨업 되고 있고 신고가 계속 우리는 잘 타고 있어요. 단타 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상방 추세 유지되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AI랑 바이오가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인구 구조학 쪽도 그렇고 실제로 AI에서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라는 얘기는 젠슨 황도 했어요. 그리고 콜라보를 보면서 저는 두 개가 메인으로 보는 거고요. 뭐 근래 들어서 펩트론도 뭐 재료 나왔죠. 리가캠도로 보시면 우리 종목이었는데 리가캠도 오늘 9천억짜리 에러가 터졌습니다. 내용 전해드릴 거고 자, 실전인 알테오제는 꾸준하게 잘 키우시면 돼요. 오늘도 신고가 나 있고요. 꼭 사시라 했던 정말 이거는 꼭 사시라 했던 이픽바이오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또 엄청 또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빅단타가 생기는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파트 2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또 키우고 있는 바이오들이 다 5월 신고가 흐름. 자, 목표가를 대폭 상회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외국계에서. 그다음 말씀드렸던 에러가 거의 9천억 원이랑 공휴를 하면서 흐름 또 돌아왔어요. 상당히 좋죠. 자, AI 바이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차 전지는 아침에 살짝 오류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발표할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닝이 안 좋고 너무 기대가 좀 컸던 부분 때문에 오히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수급이 나올 수 있다. 2차 전지 빠지는 것도 그런 흐름입니다. 3분기 어닝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나스닥의 빅테크 대표주잖아요. 팬덤도 있고 어쨌든 AI주로 장기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단기 등락이나 좀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추세가 크게 꺾이진 않을 거라 저는 봐요. 그런 정도로 보면서 미국의 AI 확장이 뭐 이것저것 주된 것도 있지만 AI 확장을 보는 흐름으로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XAI 그 다음에 FSD 로봇 같은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지표로 관찰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혹시나 차라리 저는 뭐 코스닥에서 엔터주가 낫다는 말씀도 드렸죠. JRP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조금 덜 팔고 덜 사고 오늘도 팔고 있는 상태인데 주변 정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봐주시고 금투세는 뭐 12월달 시행 늦어진다는 말도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다음 주 전에 한번 시행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에요. 내일 한은에서는 금리 날을 예상을 하고 정시의 수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도 종목장이긴 해요. 우리 종목들이 다 괜찮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수급에서 실망한 분들이 올해도 계속 서학개미 해외 펀드로 돈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공모펀드 물론 다 이게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이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공모펀드가 100조를 돌파했어요.
실제로 서학개미 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 200조 정도 된다 보거든요. 코스닥 전체 시총이 400조입니다. 이거 정말 큰 자금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서 팡팡 가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게 빅수급주를 키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절대 추세는 바뀌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우리 엔비디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남들 다 미국 가고 쏠릴 때 지금 또 반대로 우리 국장에도 정말 바닥에서 슬슬 수광의 비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코스피 10월에 양봉이 나온다 보는데 아직 삼전이나 외국인들이 안 돌아섰잖아요. 딴 것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나 강도 반등이 줄지가 정해진다 보고 코스닥이 우리 종목 장세니까 조금 더 좋은 면이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시황 드리고, 자, 멤버십 가입국에 또 꾸준히 계시던데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또 오늘은 안 하시다가 또 재가입한 분이 또 개인적으로 연락 오셔서 또 가입한 분도 계세요. 예,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도움될 수 있도록 실전 주식에 대한 종목 설명 파트 2에서 이어갈게요.